네,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이 이름을 부쩍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이원욱 의원인데요. 알고 보니 삼선 중진이라서 놀라고 깜짝 발언들의 수위에 놀라고 또 부쩍 높아진 인지도에 다시 놀라게 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표현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인기몰이, 흥행몰이 별 관심은 이렇게 못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민주당 사실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때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방증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이 많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지도를 높이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네. 특히 새 지도부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그다음에 네. 수해 등등이 완전히 겹치면서 언택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당원이나 대의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더 분위기가 이렇게 뜨지 못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한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낮은 인지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이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전화, 문자, 카드 뉴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예. 왜 지금 민주당에는 삼선 의원 최고위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걸 조그맣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카톡이라든가 문자 네. 이런 것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파랗게 칠하자. 예. 네, 우리가 지금 여기만 빨갛거든요. 네.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빠졌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다음 그 이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온 국토를 파랗게 칠할 수 있는 사람 이원욱이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앞머리에 의원님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언들, 행동들 이렇게 다 화제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는 좀 차치하고라도 특히 광복절 그 광화문 집회 허가한 재판부 그 특정 판사를 굉장히 비판하는 발언도 하셨고요. 관련된 이름을 집어넣어서 또 법안 만들어서 발의하셔갖고 그것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게요. 논란이 심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심해진다, 깊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판사를 깎아내렸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는 것 또한 충분히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광훈 금지법은 되고 그 박형순 금지법은 왜 안 되는가? 판사는 과연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가라고 하는 걸 묻고 싶고요. 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의 37조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네. 그 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냐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되고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8.15 집회도 그렇고 만약에 집회를 금지시켰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박형수 판사가 집회를 허가를 안 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확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 대유행이 왔을까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런 그 거는 법률로서 좀 판단은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 그 판단은 우리 저희 네. 시청자들 몫으로 남기고 그 김종인 네.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만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는 발언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비난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다들 뭐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면 흔히들 말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의원의 발언들이 더 주목을 끌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하실 말 소신 있게 얘기 다 했다 뭐 이런 입장이시죠? 네, 물론이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그 이중 행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에 와가지고 했던 발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국민을 걱정하고 방역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광훈 집회를 거의 방조하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없으신가? 예를 들어서 또 5.18 여보세요. 예. 예. 네. 5.18 현장에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5.18 망언자들의 김술래 의원 등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당에서의 대책은 하나도 없는가?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그런 실천적 영역이 같이 진행이 됐을 때만 진정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윤석열 총장은 정말 황당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뭐 독재니 전체주의니 그런 얘기를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정말 예.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을 들으면서 이거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를 할 겸은 검찰총장 자리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옷 벗고 나가서 해라.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는 정치해서는 안 된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래서 비판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의원께서 최근 하셨던 발언들 저희가 조금 요약해서 이 그래픽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면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이제 이런 발언들이 뭐 이원우 갈리기, 여기 뭐 집중도를 높이고 뭐 이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본인 한 발언 중에서 아유 이거는 내가 좀 너무 나갔다 아니면 좀 차 실수했구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 조금 떨어진 거 아닌 그런 발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행여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품격을 떨어뜨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에서 비판 여론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예였을 뿐이고 윤석열 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려면 이게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겁니다.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인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흔히 오래 쓰는 속담적 표현, 관용적 표현으로서 개가 주인을 무는 건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 그 2년 전 지방선거에서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재명 네. 지사 선거상황본부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네. 워낙 그 좀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들, 뭐 행동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경계하는 좀 눈빛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경기도 재난본부를 갔다가 이재명 지사를 잠깐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주택,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렇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중산층까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와 경기도에서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고요. 네.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그 기본주택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에 대해서 응원의 글 또 써주셨습니다. 근데 당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기초 체력입니다. 예. 기초 체력을 형성시켜야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얹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이낙연 총리님도 계시고 뭐 제3의 인물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 여러분들이 예. 당에서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됐을 때 누구든지 우리 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이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그때 당이 인기가 없고 당 지지도가 20%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정동영 우리 후보께서 대선 출마에 나가셨는데 후보로 선출돼서 나가셨는데 아주 역사상 민주당이 대참패하는 선거를 치렀죠. 큰 차이로 패배를 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당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가고 이런 데서는 사람의 호불호보다는 최고위원으로서는 당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낙연 총리께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대표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의 임기에 계시는 동안까지 당의 기초 체력을 형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나흘 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나흘 뒤에 있을 전당대회 지금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후보분들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재창출. 지금 이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대선 승리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내가 그 미랄이 되겠다라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의원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할 수 있는 한방, 묘책, 다짐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만이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다음 대선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야 이제 당연한 거고. 아까 제가 이거 카드뉴스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전국을 파랗게 칠하겠다. 저는 특히나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영남권을 대변하는 최고위원 후보가 아무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예. 근데 영남권에 대변하는 영남권에서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20% 내외가 아직은 안 되고 영남권에서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해야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전 영토를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이 파란색으로 물들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대표적 전략가로 항상 손꼽히는 전략가로서 얘기되어 왔고요. 예전에 추미애 당대표를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성공시켰던 경험. 네. 이인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4+1의 어려운 난관을 뚫으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 이런 경험을 아마도 민주당 대선 승리를 하는데 전략을 세우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의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네. 예.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른바. 정말 이 변화의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 관계도 존재합니다. 네.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지방의 붕괴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기본권이고 인권의 문제거든요. 네. 기본권과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네. 이번에 최고위원 되자마자 헌법 10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다짐들 길어져서. 실현하시고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고 네. 또 특히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